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82페이지죠. 부가가치세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 서류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세율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전표를 입력해 볼 텐데요. 영세율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다 그러면은 52번 영세 매입에 해당이 됩니다.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 거래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에 영세율 매입 52번 영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수출용 원자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삼일전자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이거든요. 컴퓨터를 제조하는데 원자재가 필요하다 이거죠. 전자기판이라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수출용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용 원자재라는 거, 그 원자재를 수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주식회사 한성에서 매입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용 컴퓨터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국 신용장을 제출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국 신용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영세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에서는 과세 매출로 발급하겠죠. 그럼 여기 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국 신용장을 제시해 가지고 수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한성에서는 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속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고, 한성이 하는 것은 영세율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것이죠. 우리 그건 매출 쪽에서 해봤죠. 근데 우리는 매입자니까 첨부 서류를 우리가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전표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만 반영이 될 거예요.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거기 2020년 8월 4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8월 4일 유형은 52번 영세 매입인데요. 52번은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품명은 전자부품.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이 1,400만 원이네요. 입력하시고 거래처명은 공급자가 한성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은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였죠. 1번.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세율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외상으로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상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밑에 분계가 어떻게 됐느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원재료 자산 증가. 네, 분계 이대로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 반영되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실행하시고 우리가 입력한 달이 8월 거래니까 7, 8, 9 2기 애정신고 기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입력하셔라. 자, 매입에서 봐야 됩니다. 매입의 전자 쪽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식회사 한성의 공급가액 1,400만 원.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메뉴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반영됐는가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해주시고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해당이 되죠.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영세율은 여기에 반영됐겠죠.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치본에 10번 일반 매입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 해당이 되고요.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그래서 이 10번에 있는 금액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역추적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세 매입 한 건에 1,400 공급가액 그리고 과세 매입은 두 건에 1,950만 원에서 3,350만 원이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195만 원이다 하는 이 10번에 있는 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 이 세부 내용이 역추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반영이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수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52번 유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전자 입력했고 외상 분개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의 전자 쪽에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10번에 이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역추적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면세 관련 매입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그게 아니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했다는 것은 농산물 판매 사업자라든가 그런 사업자입니다. 뭐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걸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서는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협조 의무가 있어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이 유형은 유형번호가 53번인데 53번 면세 매입이라는 것은 증빙이 반드시 계산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의 53번 유형 파란색 계산서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계산서 합계표의 매입 쪽에 반영이 될 것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수행 내용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이 지출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산서 매입이니까 유형을 53번으로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일자 8월 5일입니다. 매입매출전표 가셔가지고 8월 5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자, 품명에는 거기 계산서에 있는 대로 지출증빙 실무교육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의 70만 원. 그러면 거래처명은 어디가 되느냐? 재경 아카데미가 되겠죠. 전자세금란은 여기는 비워둬야 됩니다. 증빙이 종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자세금이 아니니까 비워두시고.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혼합분계 해줘야 되죠. 자, 이 교육이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 과목부터 바꿉니다. 교육훈련비로 바꿔야 되겠네요. 개정 과목 교육훈련비 코드는 825번을 선택하시고 내려와서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겠죠. 70만원. 그리고 탭을 누르신 다음에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죠. 거래처가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거래처 수정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매입매출전표는 계산서 합계표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세금기단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죠. 자,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매입이니까 하단에 있는데요. 종이기 때문에 전자 외에 요 한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경 아카데미 70만원. 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공급가액만 항목이 준비되어 있죠. 네. 계산서 매입. 그 다음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해 봅니다. 자, 계산서 매입인데 매입세액에 보면은요.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있지만 계산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도 계산서, 즉 면세 매출은 여기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났었죠.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도 면세 매입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면세 매입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과표에 가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출을 할 때는 면세 수익 금액으로 집계가 됐었죠. 지금 85만 원이 합계로 이거는 면세 매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세 매입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계산 85번에 계산서 수취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서 수취금액 85번에 반영이 됩니다. 자, 계산서라는 증빙은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금 계산서하고 양식이 아주 흡사합니다. 세금만 없고 나머지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계산서도 전자 계산서가 있고 종이 계산서는 그냥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서의 경우는 전표 입력할 때 전자란을 비워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53번 면세로 입력을 했고요. 혼합분계에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바꿔줬고요. 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전자 외쪽에 이렇게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 부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표를 눌러서 여기 계산서 수취금액란에 집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53번 면세 매입에
전표 입력을 해봤고요. 다음 9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는 것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는 이 얘기고요. 수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발급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지출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지식을 보면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네, 일반 과세자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간이 과세자로부터 어떤 그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한다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어야 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 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제외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과세자라 혹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할 수 없어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제외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입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며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괄호 속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여객 운송업에 해당이 되는군요. 여객 운송업의 그 택시, 대표적인 게 택시예요. 택시를 대절해서 갔다 오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혹시 있더라 하더라도 그 택시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객 운송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거래 실무 프로세스를 보면요.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카드는 57번 카드과세 매입, 현금 영수증은 61번 현금 과세 매입. 네.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는 57번 유형만 문제가 나왔죠. 네. TAT 2급은 61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의 57번이나 6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자동 반영이 되며 그것은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반영되는지 입력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고 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수취거래 입력할 때 주의사항.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입력해라. 네, 아까 목욕탕이라든가 운송업으로부터 받은 거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또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회사 비용 처리하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은 일반 과세자로부터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아니요, 괄호 속에 있는 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어야 되는데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은 간이과세자나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줄에 또 나오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인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이나 입장권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아니어야 된다.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입수익 불공제 대상,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이 아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접대비 관련 비용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반 전표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자, 수행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문구용품을 샀기 때문에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6,000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지, 만약에 거래처 영업사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6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면은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여기 매출전표에 보면 거래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일자 8월 6일. 자, 날짜 정확히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8월 6일. 유형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7번 과세 매입에 해당이 되겠죠? 카드 과세.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가 BC 카드사다.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자, 품명에는 문구용품을 구입했으니까 여기다 문구용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카드는 합계를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가 66,000원 66 플러스. 자, 거래처는 어느 거래처냐면은 문구점의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강남마트네요. 자,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카드 매입이니까 분계를 4번 카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 부채 증가 BC카드사에 부채 빚을 졌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6,000원 자산 처리했고, 차변의 원자료 이거 고쳐야 되겠군요. 문구용품은 원자료가 아니고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소모 하셔가지고 830번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 옆에 현금 영수증까지 하고서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현금 영수증은 내용이 뭐냐? 홀스 기획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이 사람도 두 개 다 일반 과세 사업자라는 걸 강조했죠.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일반 과세자이고 용도도 전단지 제작, 홍보용 전단지니까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입력할까요? 거래일시 8월 7일 입력하시고. 자, 유형이 현금으로 과세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으로 거기에 61번 현과라는 유형을 입력해야 돼요. 61 현과.
자, 품명에는 홍보용 전단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홍보용 전단지. 그냥 전단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급가액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공급가액의 합계를 넣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0만 원 입력하나요? 아니, 22만 원이죠. 220이 아니라 220 플러스. 자, 거래처는 여기서는 어디냐 하면은 전단지를 어디서 제작했냐 이 말입니다. 홀스기획. 자, 현금 영수증은 전자세금 관계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을 지급했죠. 1번 현금 분계로 하시면 출금전표로 부가세 대급금 2만원, 출금전표 원재료가 아니라 홍보용 전단지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처리하게 되죠. 광고 선전비 833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57번 카과매입과 61번 현과매입,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증빙을 보고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했으면 관련된 어디에 반영이 됐는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우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 부속 서류를 여러분이 열어보면 거기에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을 입력하시고, 보시면 현금 영수증 20만원, 신용카드 6만원 해서 26만원 공급가액에 세액 26,000원 반영되어 있고요. 밑에 세부적으로 하나는 강남마트 BC카드, 하나는 홀스기획의 현금, 밑에서 자세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닫으면 바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됐느냐? 한번 조회 눌러 보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해주시고요. 자,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은 이 매입세액 부분의 어느 번호의 어느 항목에 반영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 보세요. 아까 6만원과 20만원 해서 공급가액 26만원에 매입세액 26,000원 볼 수가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57번, 61번 이런 세금계산서 수취분 아닌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8월 6일 건 57번 카과로 문구용품 분계 유형 4번 카드 해가지고 차변에 소모품비로 바꿔줬고 맞죠, 소모품비.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그 다음에 8월 7일 거는 61번 현과로 했고, 분계 유형은 현금으로 했으며 차변에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런 분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금전표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가보면은 이와 같이 두 건의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란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명세 화면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세액에다 클릭해 놓고 탭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럼 이와 같이 명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유형인 수입 세금기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관장 세금계산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요지식을 보겠습니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수입금액은 별도로 미착품 등의 계정으로 정리하는 분계를 따로 해주고요. 이 수입세금계산서 건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에 대한 것만 밑에 분계에 반영을 해야 돼요. 손볼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필요지식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들어가는 이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란에 입력하는 것은 실제 수익금액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나중에 미착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수입 세금 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정확히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납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액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수입금액과 왜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기를 하나 수입한다고 볼까요? 이 계산기가 50만원짜리 계산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은 우리는 이거 50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50만원이 과세표준이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수익금액은 계산기가 50만원짜리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5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 50만원이면 계산기 수입에 대해서 관세가 붙겠죠. 예, 관세가 만약에 5천원이 붙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여러가지 목적세들이 또 붙어요. 그 목적세가 또 5천원이 붙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과세표준은 50만원 계산기 값이 아니라 51만원 이런 관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세금이 모두 더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실제 수익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가지고 회계 처리할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 수익금액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나중에 미착품하고 상계 처리하는 분계를 따로 일반 전표에서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의 분계는 오직 부가가치세액만.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51만원에 과세표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액은 5만 1,000원이 되는 거죠. 5만 1,000원에 대한 분계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수 문제를 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좀.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수입 매입. 네, 수입 매입. 55번인가 그래요. 이게 코드를 안 쳐놨네요. 네, 55번일 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자, 수행 내용. 수입 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320만 원하고 관세 200만 원 등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네. 그러면 대변에 현금 하셔도 되고 출금 전표로 해도 됩니다. 하여튼 대변의 현금은 520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관세는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메뉴에서 정리를 하라. 네, 미착품 정리는 뭘로 해요? 여기 이제 미착품은 얼마인지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착품을 뭘로 해야 되느냐? 원재료로 이제 통관이 끝났으니까 국내에 통관이 끝나면 미착 원재료는 원재료로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착품 계정을 조회해 봐야 돼요. 얼마인지.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처리를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 수입 세금기 단서는 세관명이 이와 같이 공급자가 세관이에요. 세관. 자,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여러분 8월 8일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까요? 8월 8일. 자, 유형에서 보시면 매입 중에 55번에 수입 표시되어 있죠? 네, 55번에 여기 수입.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기 단서를 입력할 때 55번 유형이 됩니다. 자, 품명에다가는 아까 원재료라고 품목은 그대로 쓰세요. 거기 수입 세금기 단서에 있는 수입 신고 필증 참조. 수량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을 3,200만 원으로 입력을 합니다. 3,200만 원으로 입력하는 이유는 부가세 32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320만 원. 여기다 공급가액을 3,200을 넣어야 납부할 부가세가 3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회계 처리 여기서 할 거고, 요거는 이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계 처리 사항은 밑에 분계에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거래처명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인천 세관이 거래처입니다. 항상 거래처는 세금기산서에 있는 거래처가 거래처예요. 전자수입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을 1번 해줘야 되고요. 분계는 밑에 혼합분계를 해가지고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금분계 해도 될 뻔했네요. 아까 현금으로 납부했다. 혼합분계 하시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하지 말고 혼합으로 해서 지금 요 32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대금 320만 원하고 아까 그 문제를 보면 부가세 320만 원하고 관세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해라?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나 관세 등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하나 더 입력을 합니다. 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러면 관세 200만 원은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지금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관세가 붙은 것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원재료 153번. 관세의 이유가 원재료 매입의 관세면 원재료.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관세를 부담했다. 그러면 상품이 됩니다. 취득원가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200만 원 입력하시고 세 번째 줄에 대변 하신 다음에 현금 52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차변 대변 또 다른 사항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입세금 계산서 처음 해보는데요. 아주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또 한두 번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서 회계 처리할 사항은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미착품 계정을 조회해서 일반 전표 메뉴에서 정리를 하라 이랬어요. 그 정리할 사항은 뭐냐면 이번에 여기 통관된 우리가 관세를 낸 그 미착품을 원재료로 이제 대체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착품이 8월 8일 현재 얼마가 있는지를 시산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날짜를 8월 8일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미착 원재료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안에 있겠죠. 미착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원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월 5일 날 어디선가 출발을 한 원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8월 5일 날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지 8월 5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원재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착품이라는 재고로 잡은 겁니다. 자, 3천만 원이 오늘은 뭐가 됐어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이제 일반 전표에 갑니다. 자, 일반 전표 메뉴에 8월 8일 날이죠. 오늘은 8월 8일 차변의 원재료 153번 3천만 원 아까 미착품 확인했습니다. 대변은 이제 미착품 168번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미착품은 잔액이 없어지고 제로가 되고 원재료에 3천만 원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조금 전에 있었던 미착품 잔액은 차변에서 텅 비어 있죠. 제로가 됐고 원재료라는 이 재고 자산은 여기에 그만큼 3천만 원이 아까보다 증가되었을 겁니다. 원장을 보시면 여기 4억 9,350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 원장이 보이겠죠. 8월 8일 날짜에 여기 3천만 원 8월 8일 날 3천만 원 차변에 기록된 거 보실 거예요. 우리가 적요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요는 비어 있는데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서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수입세금 계산서 문제가 나오면 수행해야 될 일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분계, 부가세하고 관세 분계하고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미착품 정리 분계까지 해야 돼요.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관세는 자산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관세를 냈다. 그러면 그 관세 200만 원은 원재료로 자산 증가시키고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으로 자산 증가시켜야 됩니다. (320만 원은)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보는 거 맞죠? 그래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 320만 원은 우리가 수입하면서 납부한 세관장에 납부한 부가세잖아요.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아주 다양한 유형들의 다른 것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10분간 쉴게요.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번 보세요.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매입에 관한 거잖아요. 매입의 전자니까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인천세관 거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을 텐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매입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10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역추적을 해볼까요? 10번에 있는 세금계산서 클릭하면 오른쪽 역추적란에 수입 한 건 3,200에 320만원, 이와 같이 유형별로 과세 2건, 영세 1건, 수입 1건, 총 4건에 6,550에 515만원 세액이다. 이 10번의 상세 내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역추적이.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